찌든 생활을 좀 피해서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이곳으로 정착을 하게 된 60대 중반의 이원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만은 저 역시도 그 6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회색 빛깔의 그 도시 하늘 아래에서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위로는 이제 부모님도 다 모시고 아래는 또 자식도 다 이제 보내고 난 이 시점부터는 굳이 그런 회색 빛깔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청록색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때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느리게 살아가는 여생을 살면 안 될까라는 그 마음이 부부가 일치를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발품도 팔고 여러 군데를 가보고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에 적합한 이곳을 정착하게 되었죠. 미건 하우징은 아주 우연찮게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터전을 마련해 놓고 약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축 박람회라는 박람회는 거의 다 방문해보고 또 수많은 책도 보고 한 7, 8군데 정도의 그 하우징 업체들도 방문하고 상담도 받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기본 컨셉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를 일단 컨셉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집을 한번 지으면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지어야겠다. 튼튼한 집을 짓자. 두 번째는 벽난로가 필요 없는 따뜻한 집을 짓자. 세 번째는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효율적인 그런 집을 짓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저 집 참 예쁘다 하는 예쁜 집을 짓자 이런 컨셉을 정한 거예요. 그 컨셉을 가지고 쭉 타업체들하고 이제 진행이 많이 된 나중에 거의 뭐 끝자락 부분에서 우연찮게 미건 하우징이라는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접목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광명본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첫 번째 컨셉인 튼튼하게 그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그 항목에서 미건에서 제시하는 외부 골조의 규격 타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2x6의 목재를 사용하는데 미건에서는 2x8 목재를 옵션 없이 제공한다라는 게 오케이가 된 거죠. 두 번째, 벽난로가 없는 따뜻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미건에서 제시하는 단열을 보니까 단열 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붕 단열재를 R37 가등급을 사용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추가 옵션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도 저희하고는 충족이 되는 거죠. 예쁜 집을 짓는 거는 업체의 선정 기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집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상담을 했던 직원들을 하고 기간을 걸쳐서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뢰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와닿고, 마지막으로 그 CEO이신 그 김대기 대표님도 현장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가 가고, 김대기 대표님하고 이제 면담했을 때도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저희들하고 접목이 됐죠. 이 정도의 업체면은 내가 믿고, 아시다시피 개인이 이런 집을 하나 지으면은 큰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뢰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작용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항목이 딱 접목이 돼서 우연찮게 미건 하우징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이제 미건 하우징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설계팀하고 이제 설계하면서 약 한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저도 토목 엔지니어지만은 이제 건축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팀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작품이라고 이제 도면을 해갖고 작업을 딱 착수를 했죠. 진행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여기서 아직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는 못 오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와중에.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초기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미건의 시스템이 설계에 적용되어 있는 그 자재가 오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사진 찍어서 해피톡에 올려주고, 또 일과가 끝나면은 그날 자재 들어왔던 리스트하고 설계의 사양은 이건데 반입된 건 이겁니다라고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또 그날 이루어진 공종을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서 해피톡에 올려주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참 믿음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머릿속에 이제 혼이 이제 꿰뚫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일일이 가서 한국은 똑같네 이런 정도로 내가 굉장히 좀 믿음이 갔었고, 두 번째 또 장점이랄까, 집을 지으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그 많은 공정들이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각 공정별로 공사 기간 동안에 로스가 없이 마치 톱니바퀴에 이빨이 물려서 돌아가듯이 척척척
쫙 돌아가갖고 큰 로스 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제가 느끼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보면은 이게 그 참 쓰레기 같은 게 좀 때에 따라서는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은 주변 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적시적기에 잘 치워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죠. 이 공간은 생각을 많이 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공간이야. 한번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약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주방하고 식당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그 전체 건축 면적에 비해서 이 공간의 면적이 좀 굉장히 넓어요. 다른 집에 비해서. 이 공간을 좀 넓게 만들면서 파티오도어도 이제 설치를 한 목적이 편리하게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텃밭에서 무 몇 개 뽑아갖고 왔는데 그걸 바구니에 들고 현관문 열고 뭐 중문 열고 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러고 그냥 그 파티오도어로 바깥으로 들락날락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도 한데, 이 식당 공간의 장점은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 아침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밤 되면은 저기 산 꼭대기에서 달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일출을 봅니다. 또 저녁에는 저녁을 먹으면서 월출을 보죠.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워낙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용 공간 하시피 해서 만든 다락방이에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올 때, 그럴 때 저 멀리 보이는 산중턱에 운무가 쫙 껴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공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실 밑에 공간. 대부분의 다른 집들이 보면은 나가서 쪽문 하나 달아서 창고로 씁니다. 그럼 그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있죠. 저희들은 저거를 일단 오픈시켰어요. 오픈시키니까 이 거실에서 보는 그 시각적인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거기에다가 가끔 손주가 여기 오면은, 손주는 저 공간이 숨바꼭질 전용 공간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저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미건 하우징이라는 업체하고는 그야말로 우연찮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좋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만들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고요. 주변이나 방문하는 지인들한테 좀 자랑도 가끔은 하지요. 단지 사람들이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같이 이 집을 와서 보고는 훌륭하다, 예쁘다, 뭐 잘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같이 보람을 느끼고 삶의 영역을 만들어준 덕분에 저도 또 생활의 활력소가 조금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건이 저희들 집보다 더 훌륭한 집들을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